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위켄드 에디션에서 다룰 만한 미국의 탑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위켄드 에디션에서 좀 전에 했었던 시사만평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그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사만평에서 제일 앞에 것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CNN 방송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 눌러버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또 다른 뭐 경제 뉴스도 있고요. 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백팩도 학생들이 메고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교육구도 많이 늘어납니다. 텍사스에서 시작돼서 이젠 미시건주까지, 그리고 특히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한인 그 희생자들의 GoFundMe, 바로 그 웹사이트에 윌리엄 군,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윌리엄 군의 이제 할아버지가 그 사이트를 맡아서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스토리가 심플하지만 정말 좋은 그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엄마, 아빠, 동생 다 잃은 윌리엄이라는 6살 손주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미국 사람들조차 정말 중요한 뉴스긴 한데 관심 없는 뉴스가 타이틀 42와 채무 상한선,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관돼서 조지 산토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을 붙들고 있는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 관한 시사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이네요. 부부같이 보이죠? 한 분은, 남자분은 타이틀 42 해서 Border Crisis라는 책을 들고 계시고, 와이프는 Chapter 11, Debt, 미국의 채무 상한선 비상사태, 이 두 가지 책을 보고 계시는 두 분의 표정이 뭐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제 잠자기 전에 이 책 읽는 거 얼마나 우리를 그 정말 굉장히 잠들게 할 거야, 졸리게 할 거야. 재미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재미 하나도 없지만 지금 미국에서 국가의 존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이틀 42라는 것은 이게 끝남과 동시에 미국에 혼돈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건강상의 공중보건의 이유로 이제 남부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막아버린, 그래서 뭐 280만 명 정도는 쉽게 추방을 해버린 그런 것들을 시행을 중단을 하는 겁니다. 팬데믹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했기 때문에 타이틀 42를 본인이 이제 금방 끝내고 싶어 했지만 왜 끝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갔는가?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계속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명, 그리고 망명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려는 사람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여 온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걸 팬데믹 때 그걸 어떻게 다 검사할지도 모르고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막아놓은 것을 지금 다시 팬데믹이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끝내면서 이것도 타이틀 42라는 대통령 행정명령도 끝내게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주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와 함께 재선을 앞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그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는 정말 이걸 끝낸 것은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민 정책을, 정치적인 것을 의료 정책인 것처럼 가짜로 씌워서 그동안 타이틀 42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경에서
그 나라에서 핍박받고 먹지도 못하고 못 살겠는 사람을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의료상의 문제로 하고 가짜로 막아버린 것을 없앤 것은 상당히 이건 미국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명이 무엇인가 정의를 해야지 되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서 박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저는 어머니가 결정을 하신 거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랬을 텐데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민 온 그것을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렸었던 것이 42, 타이틀 42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없애는 것이 맞다 하는 지적을 그 데이빗 브룩스 씨는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이민 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망명 신청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법안을 만들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공화당 것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누가 정말 미국에 올 수 있는 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더 좀 제한을 하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요 이게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두 사람의 공화당 정치인은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반대했습니다. 망명 오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쉽게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한 하원의 법안을 누구냐면 이것도 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대변하는 지역구를 의식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한 공화당 의원, 켄터키가 지역구인 한 공화당 의원인데 캘리포니아주에도 농업지역이 많거든요. 그 농업지역에는 이제 남미 쪽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돈 조금 받고 일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인, 켄터키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은요 공화당 전체적으로 미셸 스틸 영킴 의원도 찬성을 한 이 법안에 반대를 한 이런 경우도 있고 민주당도 정말 마지못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몇 년 동안 막아놨던 것을 문을 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 심사를 까다롭게 해본다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멕시코의 그 국경에서 거의 무슨 뭐 15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시카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주의 그렉 에버트라는 주지사가 막 그 시카고 뭐 이런 그 주로 이제 동부 쪽으로요. 부통령의 관저에도 보내고 그 신청을 하려고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기다리는 동안은 합법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이 그런 도시는 너무 힘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뭐 하루에 100명, 200명씩 오는데 그동안 그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잘 곳, 먹을 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좀 공터가 있으니까 만드는가 하면은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에서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 지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의 뭐 먹을 것, 입을 것 하는 것. 물론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리가 만무하고 통과돼도 대통령이 비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꼭 텍사스 엘파소처럼 국경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고 서로 싸우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시카고에서는 내일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 아니라 모레 월요일부터 새로운 브랜든 존슨이라는 시카고 시장 얼마 전에 아주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기서 보수적인 시장이 당선되느냐 아니면 진보적인 이 사람 전 노조 운동가이기도 하고 했었으니까는요. 그런 사람이 당선되느냐 해서 시카고는 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새로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빅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미국 어른들이 중요하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한테 오늘 당장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아니고 졸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타이틀 42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계속 공던지기를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상원에서는 갱 오브 에잇이라고 해서 이제 그 좀 초당적으로 공화당 의원들 이렇게 해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포괄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난민을 얼마큼 받고 장기적으로 등등. 그런데 하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죠. 그게 오바마 때입니다. 2014년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미국에서 이민 이슈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이에요. 남편이 봤었던 42. 그럼 와이프가 봤던 챕터 11이라는 채무상한선. 채무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일단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보면은 화요일에 백악관에서 공화민주 양당 지도자 4명과 대통령이 만났고 그리고 실무자들도 만났고 수요일, 목요일, 어제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실무자들이 만났거든요. 원래는 금요일에 대통령과 양당 지도자가 다시 만나서 이 문제, 채무 상한선, 미국이 빚을 빌릴 수 있는 능력, 그 액수를 늘리는 것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화요일로 연기되고 그런데 화, 수, 목, 금에 전부 실무단의 협상은 있었다는 것은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만났다는 것은 그린라이트이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뭔가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간단합니다. 공화당은 뭐 매년 늘 또 매년은 아니더라도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했고요. 해오던 거기 때문에 해주기는 하는데 대신에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삭감을 해야 돼 하고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통과시키고 이걸 들이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린라이트라고 하면 케빈 맥카티도 처음부터 그거 다 받으려고 생각하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깎고 백악관도 절대 안 돼. 삭감은 안 돼. 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에 나와서 한 얘기, 채무상한선 그거 다 뭐죠? 지출 삭감하지 않으면 그냥 국가 채무 불이행 해도 돼. 뭐 그거 뭐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뭐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국가 채무 불이행 해도 돼. 개인이 채무 불이행하고 저렇게 보는 것처럼 챕터 11 하고 크레딧 나빠져서 돈도 안 빌려주고 가까스로 빌릴 때 엄청나게 이자율 내야지 되고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걸 회복하는데 얼만큼이 걸립니까? 개인도 7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은 쭉 발전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 지도자들도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 저 말은 정말 자기 혼자만을 위한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프리덤 코커스들이 절대로 케빈 맥카티 우리가 당신 하원 의장 못 되는 것 투표 결국은 해서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왜 그렇게 복지 시스템에 많은 돈을 쓰느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원에서조차도 에이 그건 아니지. 국가가 부도로 가면 안 돼.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거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not guilty 누구겠습니까?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 34살의 초선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 의원입니다. 13개 혐의에 선거자금법과 관련해서 온갖 거짓말 다 한 것들 다 드러나서 그 혐의로 가서 본인은 근데 무죄 not guilty 코가 거짓말 치는 피노키오 코 끝에 길이도 안 보이잖아요.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not guilty 하고 저 재선에 나갑니다 한 뒤에는 다음날 브라질의 검찰과 합의를 했죠. 2008년도에 지금 이 사람이 2023년도에 34살인데 2008년도에 가게에 가서 비싼 옷과 브라질에서 브라질계거든요. 비싼 옷 사고 뭐 구두 사고
남의 체크를 주고 그리고는 도망치고 이걸 가게 주인이 그럼 신고해서 뭐 수사하고 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원에서 소환장 보내면 안 나타나고 하다가 미국으로 도망치고 했는데 덜컥 연방 하원 의원이 되어버렸네요. 민주당이 약간 민주당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막 허풍 떨어서 내가 엄청난 부자인데 뭐 내가 자수성가했고 내가 무슨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홀로코스트에서 학살된 사람이고 그쪽에 유대인계가 많거든요. 뉴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준 거에 야 젊은 사람이 자수성가했다고 하고 개다 대고 유대계가 또 얼마나 투표율이 높습니까? 거의 100%인데 덜컥 당선이 됐더니 브라질로 쫙 퍼져서 이 케이스가 끝났던 케이스가 다시 열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최고 징역 20년까지 될 수 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돈을 훔치고 체크를 막 가짜로 쓰고 했었던 것이 브라질에서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뭐 벌금도 물고 돈도 물어주고 하고 케이스는 기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not guilty 그냥 갑옷을 둘렀어요. 거짓말로. 그런 사람인데도 밑에 보시면 누구겠습니까? 팔에 써있네요. 오른쪽에 맥카티,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이미 죄수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들은 산토스라고 써있죠. 오렌지 죄수복에.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전화통화 서로 하고 있잖아요. Still need your vote. 네가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너의 표가 필요해. 이게 이제 뭐 데스힐링하고도 연관돼서 모든 것과 다 연관돼서 공화당 지도부가 조지 산토스를 공화당 다른 동료 의원들도 버려야 된다. 우리는 부끄럽게 저런 사람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연방 하원 의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도 공화당 하원 의장이 Still, I need your vote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채무 상한선 아마 다음 주쯤에는 그림이 좀 나와야지 되는데 그림이 안 나오면 상원이 개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적으로 가장 핫했던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등장. 이게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짓의 장관이다. 장관. 스펙터클이다. CNN은 최악이었고 왜냐하면 이 사람 거짓말하도록 계속 그 장을 플랫폼을 열어줬고 그것도 1대1 인터뷰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그냥 공화당과 공화당의 기운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엔터테이닝 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도 CNN 최악. 그러나 CNN의 또 새로운 그 CEO는 우리가 무슨 뭐 정치나 무엇이든지를 리포트하든지 할 때 양쪽을 다 보여줘야지 된다. 그게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저도 이 양쪽을 1시간 동안 너무 그 한쪽을 철저히 보면서 느낀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통렬하게 느낀 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 CNN의 그 CEO가 한 얘기고 시청률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것을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 트럼프가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뉴스를 모르시는 겁니다. 아니면 트럼프가 너무 좋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추잡함, 저급함이 너무 좋아서 웬만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애매한 것은 트럼프 편에 서고 싶으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CNN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비평가들은 대부분 공화당 또는 공화당 성향의 이 청중 어디언스 구성에 대해서 CNN을 공격했고 때때로 트럼프의 아주 호전적인 캠페인 중 하나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합니다. CNN은 어디언스를 그렇게 둘 필요도 없었고 생중계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중계를 했으니까 거짓말이 계속 다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합니까? 거의 거짓말인데 정말도 하나 있었죠. 채무불이행 해야지 된다고. 그랬더니 케이틀란 콜린스가 아니 당신이 대통령일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니까 그건 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럼 지금 뭐가 다르죠?
지금 내가 대통령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때도 청중은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아무튼 시청자 숫자가 330만 명이네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황금 시간대 평균 53만 명 정도가 되는데 CNN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타운홀 그 CNN에서 했었을 때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때는 370만 명이었는데 이건 아마 이런 탓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보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른 본인이 관심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산책을 하네요. 강아지 데리고. He's gonna run out of yard before Trump run out of scandal. 계속 어떻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거짓말 무슨 얘기가 나와도 I still support Trump잖아요. 그 중요한 똑같은 팻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해. 지지해를 쾅쾅 본인의 앞들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스캔들이 워낙 많으니까 남편이 와이프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여자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스캔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스캔들이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의 뜰이 모자라겠다. 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 말을 그 팻말을 꼽는 것으로 그 청중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리얼리티 쇼였어요. 1대1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트럼프 가문은 정말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좋아하시든지 그게 뭐가 어떤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앤더슨 쿠퍼가 CNN 앵커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 CNN에 아주 비난이 많이 나오고 CNN 내부에서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왜 그딴 사람을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런 비난이 많았는데 앤더슨 쿠퍼가 그렇게 막 시청자분들께서 야 CNN도 너무했다. 아니 저런 거짓말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말이야. 저걸 예측 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앤더슨 쿠퍼는 시청자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격분하고 화를 낼 모든 권리가 있고 앞으로 CNN을 안 보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고 그 사람이 떠날까요? 그 사람은 트럼프를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이 가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조작하고 해서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캠페인 측이 마치 앤더슨 쿠퍼가 트럼프가 잘했다, 우리가 졌다 하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몰상식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 그리고 CNN의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박수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불편할 수 있었지만 그 청중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많은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언론이 저질렀던 실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수치는 게 불편했었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24시간 안에 끝낸다. 여자들에게 막 정신병자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바이든이 1800박스를 기밀 서류를 가져갔는데 막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이 사회자가 케이틀란 콜린스가 하니까 너 정말 재수없어. 정말 불쾌한 사람이야. 이렇게 네스티 펄슨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런 하루 전에 배심원들이 당신이 저 여자를 성학대했어 라고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었던 그 여성에게도 또 막 온갖 말을 쏟아내고 할 때 청중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박수 소리가 저도 상당히 불편했는데 실제로 저는 미국에 오래 살고 오래 뉴스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당선됐었을 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느낀 거죠. 싸구려, 천박함을 넘어서 추악함.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가운데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의 정책이 바이든 정책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날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아주 진심으로 트럼프에게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인간의 가장 싸구려, 가장 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천박한 거. 누구에게나 다 천박함이 있습니다. 우아함도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 천박하고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천박하다고 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것도 어쩌다가가 아니라 오디너리 조, 뭐 오디너리 트럼프 이런 때에게 아니라 언제나 그렇다면은 이게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이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유튜브 댓글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저를 비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트럼프의 그런 추잡한 면이 좋은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 본인 속에 있는 거를 그냥 트럼프가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좋아서 그렇게밖에 트럼프가 하는 것은 다 용서하고 싶고 아니면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짓 뭐 이런 것만 들으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 트럼프 다 저렇게 마녀사냥 당하는 거야. 의사당 폭동 사건이 뭐 관광객들이지 그게 무슨 폭도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무지하시니까 무지한 것도 죄라면 죄지만 그분들께 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건 트럼프의 그 같은 추잡함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용서하고 뭐 잘못이 안 보이잖아요. 사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앞으로 2024년까지 엄청 방송하면서 제가 욕을 먹겠구나라는 거 각오도 하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면 제가 자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트럼프의 추잡함을 저는 뭐 숨겨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예비선거에서 그렇게 추잡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 that's okay. 본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테니까. 물론 공화당에서 트럼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대통령을 차지하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어쨌든 본선거에서는 이번에 CNN 방송을 보면서 저처럼 아주 확고하게 못을 박듯이 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음이 그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겠구나. 어떠한 정책에 좋고 싫음이 아니라 대부분이 트럼프의 싸구려 천박함을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천박함과 비열함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 유튜브라서 제가 조금 나가네요. 정규 방송보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타운홀 미팅을 보셨으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500만 달러 배상하라는 판결을 트럼프가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진 캐롤이라는 칼럼니스트에게 수십 년 전에 백화점 앞에서 만났는데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것을 좀 고르게 같이 가달라 해서 가서 결국은 드레싱룸에 가서 그 무거운 육중한 몸으로 누르고 뭐 강간당했다 하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는 없다. 배시모는 그렇게 판결했지만 성학대 당한 것은 분명하다. 200만 달러. 그 뒤로도 내 타입이 아니야. 나는 저 여자를 알지도 못해. 만난 적도 없어. 만났다니까요. 사진도 찍었다니까요. 그 사진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시사만평입니다. I have absolutely no idea who this woman is. 이게 이진 캐롤이라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거 뭐 사법 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방 대법원 앞에도 있고 하는 이게 이제 트럼프를 하는 그겁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참 아쉽죠. 그가 설령 본선에서 결국 선거는 온건한 중간층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온건한 중간층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정책보다는 트럼프의 추잡한 성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본인은 미처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이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는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군요. 어떻게 저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 선거, 그 본선거에서 표를 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표가 이렇게 저렇게 갈리다 보면 중간층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경제 하나 두 개, 경제나 뭐 다른 것 한두 개, 이민 이런 한두 개 정도의 이슈에 더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싸구려 천박한 한 사람을 나의 대통령으로, 그때 이제 나의 대통령이잖아요. 나의 대통령으로 둘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할지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설령 감옥에 가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경제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요. 4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갔고 3월 달에 비해서 아주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올바른 방향으로 3월 달에 비해서는 0.4%가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물가는 7.1% 비쌉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뭐 1969년 이후에 제일 좋다고 하는데 실업률이 그러니까 뭐 3.4%, 3.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는 괜찮으니까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리포트 나오면 일자리 얘기만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인플레이션은 날마다 저도 오늘 마켓 가야 되는데요. 사과도 사야지 되고 갈라 사과 좋아해요 제가. 아보카도도 사야 되고 이런 거 금방금방 알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이게 잡히지 않으면 연방준비제도는 계속 이자율을 내릴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선거가 치러지는 때쯤 되면 침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타이틀 42의 끝남과 함께 시작된 남부 국경에서의 문제, 경제 문제 해서 더 높아질 가능성.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고 바이든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대고 바이든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라는 인기 없는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에 바이든이 나이가 82살이나 됐는데 말이야. 그리고는 임기 첫해 83살, 84살, 85, 86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통령이 해야지 되는데 나 저 부통령이 대통령 하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아이템입니다. 하나는 정규방송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었어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하고 지난주인가요? 미시건주의 두 군데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백팩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총격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군데는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 퍼블릭 스쿨 교육부 또 한 군데는 플린트 여기 물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때네 오염된 플린트 커뮤니티 스쿨스 이 두 군데인데 먼저 그랜드 래피드 퍼블릭 스쿨에서는 3학년이 백팩에서 장전된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등장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4번째 총을 압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4개 총 가운데서 3개가 백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학생들 뭐 소지품도 있고 하는데 백팩 없이 물론 작은 것은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백팩 안에 총이 들어갈 정도 권총은 작은 가방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플린트 커뮤니티 스쿨이
조금 일찍 이 백팩을 금지하면서 작은 백은 이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비치는 백팩 있잖아요. 이러니까 또 백팩 장사 안 되겠다 하다가도 비치는 백팩으로 다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 그랜드 래피드 퍼블릭 스쿨은 이 비치는 클리어한 백팩은 되는데 플린트 커뮤니티 스쿨은 클리어한 백팩도 안 된답니다. 다만 뭐 어디는 이 앞에 말씀드린 그 그랜드 래피드 공립학교 교육부는 왜 클리어한 거 되는가? 학생들이 뭐 그냥 필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복도 있고 소지품 많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정신이 없어서 늘 뭔가를 어디다가 두고 다닙니다. 버스 기다리다가 뭐 어디 앉아 있다가 옆에다가 뭐 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복 정도는 허락을 함께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이보다도 뭐 텍사스가 워낙에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또 많이 일어났고, 우발디에서의 총격 사건 등을 포함해서 디소토 인디펜던트 스쿨 그 교육부도 지난달에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큰 백팩과 다른 가방을 올해 학기 내내 가지고 올 수 없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사우스 샌앤토니오 교육부도 5월 15일부터 클리어 백은, 비치는 백은 오케이고 그렇지 않은 백은 다 총기 규제 막는다고, 이게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봐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하니까 이제 백팩까지. 이게 모든 것에 너무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고 총격 사건이 없겠습니까? 총격 사건은 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총에 대한 규제와 안전함 장치를 마련을 해야지,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백팩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타운홀 미팅에서 또 선생님들 총 같은 것을 얘기를 하더군요. 선생님들 가운데서 뭐 경찰이었던 사람도 있고 군인이었던 사람도 있으니까 총 쏠 줄 아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총을 갖고 있다고 더 피해자가 줄어든다는 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총이 한 정일 때와 두 정일 때 그게 또 서로 싸우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번 주에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소외감, 아시안 아메리칸의 기후변화에서의 소외,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달이 에이션 퍼시픽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이기 때문에, 이것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인가 방송을 했고 클립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이미 올렸으니까 확인해서 그것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이션 아메리칸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국가라든가 여러 미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특히 이제 여성, 젊은 여성일수록 더 미국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방금 전에 올렸던 그 뉴스 클립을 봐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일주일 됐어요. 텍사스 앨런 그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고 7명이 부상했네요. 윌리엄 가족, 이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윌리엄 살아남은 6살 그 소년, 엄마, 아빠, 동생 숨지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왔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할아버님이 계셔서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댁으로 일단 원조 할아버님 댁으로 가서 5월 10일과 5월 11일에 업데이트한 게 전부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사람, 전국 각지뿐만이 아니에요. 포르투갈 같은 데서도 조의를 표시하고 고펀드미에 뭐 조의금도 보내고 하셨는데, 사랑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윌리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할아버지께서 이 계정의 소유권을 이제 이렇게 관리를 앞으로 하실 테고, 그리고 이 아버지 규송 씨, 그리고 어머니 신디, 또 제임스, 뭐 그분들을 다 생각도 하고 윌리엄 등등, 아무튼 윌리엄이 부모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이 기금으로 도울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이 페이지 자체가요, 숨진 그 조규송 아버지 대학 다닐 때부터 막 그 태권도 마스터를 했고, 대학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대를 나와서 특히 이민법에 정성을 많이 쏟았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 신디는 라스트 네임이 결혼하기 전에는 강이셨어요. 그분은 텍사스에 있는 치대를 나와서 열심히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은 제임스는 3살
데이케어 센터 선생님이 너무 코끼리 좋아하고 그린색 좋아하는 3살짜리가 그렇게 똑똑한 아이 처음 봤어 하는 그랬는데 그 가족의 그 아버지인 조규성 씨의 친구 애니가 이 GoFundMe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5월 11일에는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많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식, 세 사람의 장례식이잖아요. 그 장례식 또 윌리엄 회복되고 이런 것을 전부 신경 쓰고 케어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윌리엄이 지금 집에서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로써 그 펀드레이징은 끝내려고 합니다. 이미 끝냈어요. 대신에 이렇게 돕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건으로 또 다시 이제 다른 그 비극을 맞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들이 원래 5만 달러를 모으려고 하다가 187만 1240달러를 모으고 끝냈거든요. 끝내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분들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같은 날 숨지신 분들 뭐 10만 달러 모금하는데 아직 10만 달러가 조금 안 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 얼마나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아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들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이 가족의 스토리가 세계적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토요일 밝고 밝은 오후에 가족이 뭐 일도 볼 겸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아니 딱 하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밝고 희망만 있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엄마 아빠 아들 다 숨지고 또 다른 아들 6살짜리 윌리엄만 남았네. 이 스토리를 남의 스토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케이스로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미국에서 살면서 총격 사건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용의자는 마우리시오 가르시아 33살 뭐 히스패닉계지만 백인 우월주의 쪽에 좀 많이 적셔졌다고 하고요. 그 한 가지가 원인은 아니겠죠. 뭐 신나치주의 등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가 어쨌든 소위원회에서는 AR-15과 같은 그런 그 장총, 소총을 사는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올렸지만 전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 별로 없고 통과돼도 텍사스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그것을 서명할 리가 없습니다. 이 총기 문제도 전국적인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전국적인 의회에서의 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 예를 들어 재정 문제가 있고 이민, 총기, 낙태 이런 문제잖아요. 이 네 가지의 그 다 목줄을 공화당이 주고 있어요. 공화당이 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안 해주고 있고 총기 규제 안 해주고 있고 낙태 이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내일은 제가 또 한국은 월요일이 되고 미국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해드릴 거거든요.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태리에 가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도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똑같이 아이오와 장터에 간다고 하네요. 내일 중요한 뉴스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아마 오후에 또 그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또 한 클립을 또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